요즘 디저트 시장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상황 속에서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두쫑쿠를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A씨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두쫑쿠를 주문했습니다. 1인 1개, 개당 6,500원이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김에 어머니와 나눠 먹고 싶어 2개를 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요청 사항 안에 너무 맛있다고 해서 예약합니다. 1인 수량 제한을 2개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내 없이 예약은 취소됐습니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만드는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내고 구매하겠다는 손님에게 이런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돈 내고 사겠다는 손님에게 짜증을 내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런 응대라면 단골이 다 떠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허니버터칩 대란처럼 이런 유행은 금방 지나간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힘들면 장사를 접어야지 왜 손님에게 신경질을 내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면 카페 측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인당 판매 수량은 업주 재량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곤란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팔기 싫으면 다른 곳에서 사 먹으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두쫑쿠 열풍 속에서 손님과 사장 사이의 경계선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한 요구였는지 과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상을 치웠다는 이유로 악플 리뷰를 받았다면 사장님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사가 한창인 점심시간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직원에게 왜 밥 먹는데 상을 치우냐며 항의하고 별점 테러를 한 손님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손님은 리뷰에 이런 식당은 처음 본다. 밥 먹는데 옆에서 음식을 버리며 상을 치우더라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고 설거지도 밀리는데 그럼 모든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리뷰 권력을 남용하는 이른바 리뷰 을질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먹이게 볶음밥 곱빼기 서비스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불친절하다며 별점 1점을 남기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은 맛있지만 사장님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비가 와서 배달이 늦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등 가게 운영과는 무관한 감정 섞인 리뷰들이 사장님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식당 전세 냈냐, 집에서 먹어라라며 사장님을 옹호하는 반응과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반문을 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옆 테이블 치우면서 소독제 분무기로 뿌릴 때 기분 안 좋다. 연무 형태로 우리 테이블 음식까지 날아온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나도 동감하지만 예민해 보일까봐 참았다며 동조하는 사람과 미산 성차염소 산소일 건데 100% 물로 환원되는 거라 인체에는 무해하긴 하다. 기분은 나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려면 외식은 불가능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손님의 정당한 권리인 리뷰가 때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제설 작업을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책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일부 입주민들이 단체로 몰려와 강력하게 항의하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이 강아지의 발바닥에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산책로에는 절대 뿌리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산책로는 평지라 눈이 와도 위험하지 않다. 우리 개들 발에 상처나면 관리실이 책임질 거냐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관리실에서 사고 위험을 우려하자 그럼 아주 소량만 뿌리라며 어처구니 없는 타협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입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람 안전보다 개 발바닥이 먼저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견주들이 책임질 거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걱정되면 개한테 신발을 신겨라. 반대하는 견주들이 직접 나와서 빗자루로 눈을 치워라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이 오면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고 개를 놀게 하려는 이기적인 신보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안전보다 내 반려견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일부 무개념 견주들의 행태에 아파트 단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남자친구의 사연입니다. 사귀기 전부터 계획한 일본 여행인데 여사친이 끼어 있다고 여자친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멤버는 저와 남자 1명, 그리고 여사친 3명까지 총 5명입니다.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도 다 끝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무조건 취소하라고 합니다. 여사친들과는 20년 지기 동네 친구라 감정도 없고 여자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자친구에게 직접 소개까지 시켜준 친구들입니다. 여자친구는 이성이 섞여서 자고 오는 여행이 말이 되냐며 정색을 합니다.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며 취소 수수료는 또 어떡합니까? 여자친구도 평소에 남사친들이랑 술을 마시길래 저는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이러는 건 내로남불처럼 느껴집니다. 애인이 생겼다고 오래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헤어질 사유가 될 정도로 큰 문제입니까? 친구들과의 선약이 먼저였고 저는 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너무 예민한 건지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전날 팀의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요구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회식비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돈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회식비는 팀에 지급된 공동 예산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n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작성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연은 공개되자마자 직장인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댓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건 권리가 아니라 민폐다. 복지와 현금을 구분 못한 사례다. 이래서 미참석자 규정이 생긴 거다. 실제 댓글에는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 있다. 회식 안 났다고 돈 달라는 건 처음 봤다. 한 명 때문에 조직 전체가 피곤해진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커진 이유는 이 직원이 MZ세대라고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박도 쏟아졌습니다. MZ 문제가 아니다. 저건 그냥 예의의 문제다. 세대를 방패로 쓰지 말아야 한다. 논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회식비는 복지입니까? 개인수당입니까? 대다수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식비는 참석한 사람을 위한 돈입니다. 참석하지 않았다면 끝입니다. 이 사연 하나로 직장 문화의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회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식에 오지 않은 직원에게 정말 돈을 나눠줘야 합니까?